네, 이승조의 진짜 전략 시간입니다. 다인경제 이승조 대표 나와 주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간밤에 뉴욕 증시 급락을 보고 참 불편한 마음으로 잠이 들었는데 다행히 또 상승 전환을 하면서 마무리를 지었습니다. 어마어마한 변동성을 보인 뉴욕 증시였는데 그동안 그 미국 시장의 흐름을 보시면서 좀 박스권 전략에 대해서 그리고 저점 매수에 대한 전략을 세워주셨잖아요. 그 에너지를 좀 어떻게 보고 계세요? 제 생각보다 한 1000포인트가 어저께 딱 보니까 다우 마이너스 1000 보고 야 내일도 갑갑하겠다 그랬는데 아침엔 또 플러스 났어요. 그러니까요. 일단 나스닥 위치 보시면 거의 이제 인덱스로 어저께 저점 대비하면 20% 가까이 빠졌습니다. 네. 그리고 밑꼬리가 크게 달렸죠. 뭐 이거는 뭐 우크라이나 지정학적 뭐 여러 가지 뭐 수많은 이유가 있어요. 근데 저는 실전에서는 자꾸 이 품문에 함몰하지 말자고 그럽니다. 저는 이 품문을 띄어서 우크라이나 사태, 전쟁 나냐? 저는 안 난다에 배팅한다. 그러면 그때 떨어지는 칼 날 때 그 현장주의로 뭐를 공략하냐? 테슬라하고 애플만 보자 그러지 않았습니까? 제가 나스닥은 여기서 어디가 저점? 저는 14,000과 14,500에서 지지할 줄 알았더니 더 뺐습니다. 네. 그러면 여기서 1300까지 13,000까지 빠졌다가 저는 이 박스가 언제 올 건가 여기를 봅니다. 우리는 이제 손가락에서 이제 더 어디 빠져지만 그걸 제외하고 보면 빠졌다 올라갈 거 아닙니까? 네. 요게 언제인지 모르겠지만 15,000과 15,500대 우리가 떨어지는 칼날에 이 흐름을 우리가 한번 느껴보면 한번 보세요. 이게 장중에 나스닥 마이너스 1000, 마이너스 480 빠졌다가 이 돌리는 에너지는 여기도 뭐라 그럴까 변동성이라는 얘기예요. 공포. 그러면 이 변동성을 준 원인이 저는 뭐 그 우크라이나 미국 대사관 철수라든지 뭐 여러 가지 상황. 그게 이제 테슬라 주가한테 물어보면 저는 요번에 1100에서 1200불 팔아갖고 900과 950불 오면 사자 했는데 이제 어저께 장중에는 거의 850불까지 빠졌습니다. 그래서 저는 웬 떡이냐 하고 더 사자라는 전략을 세워드렸고 여기 또 옵니다. 1100과 1200. 근데 문제는 요번에 700까지 빠졌다 갈지 여기서 이제 어저께 돌릴지, 저점이 네. 돌릴지는 요 대반등에서 나올 것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 그 일단 미국이 금리 실제 인상할 때까지 이 1000불을 딱 건너 주십시오. 네. 그래서 1000불이 저항이 되느냐 지지가 되느냐 그거 갖고 확인해 보시고요. 애플도 160과 165불이 요번에 눌림목 매수 전략 세워드렸는데 어저께는 155불이나 7불까지 빠졌어요. 이것도 저는 다시 180불 본다라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떨어지는 칼날 모아갖고 대반등을 올 때 이 국면은 불확실성이 제거가 돼야겠죠. 네. 그럼 불확실성은 저는 미국의 금리 인상. 그래서 빨리 좀 금리 인상해라. 이런 그 1월 달이든 3월 달이든 그 불확실성 제거를 기다리고 네. 있고요. 그래서 매일 이렇게 선을 그어보거든요. 네. 요게 10월 달 저점입니다. 770불 작년도 10월 달. 그러니까 이거는 깨지는 않을 것 같아요. 암만 최악의 경우라도. 네. 그래서 여기서 모아갖고 요번 대반등 에너지가 요번 시장을 결정을 할 것 같아요. 그런데 결론은 못 가요. FNC 불확실성 제거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면 저는 얘한테 물어볼래요. 엑스모빌이요? 네. 간단히 예를 들어서 이게 현장주예요. 네. 아니 그러면 전쟁 날 것 같으면 유가. 왜 100불 안 가? 90불 막 치고 나가야지. 오히려 꺾여요. 저는 이게 정답인 것 같아요. 그러면 수많은 변수에서 여러 가지 공포를 만드는데 그럼 거기에 가장 핵심이 되는 유가 관련된 종목이 오히려 85불, 87불 고점 찍고 떨어지고 이것도 떨어져요. 마치 10년짜리 국채금리 1.9 찍을 때 2점 넣고 난리 난다 그러는데 지금 1.7대입니다. 그거 비슷한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현장은 간단히 예를 들어서 다른 모양 줄 땐 그건 저는 현장이 정답이다라고 보거든요. 그 논리가 정답이 아니라. 그리고 제가 이 시간 통해서 또 중국 쪽에 홍콩 은행하고 이 두 가지 종목을 자꾸 추적을 합니다. 네. 이 건설은행. 아니 금리 인하하는데 은행주가 올라요. 그리고 금리 인하하는데 위안화가 강세해요. 이게 말이 돼요? 그 이상 노이즈가 저는 우리가 모르는 그 다음 에너지가 있을 거다. 그러니까 그게 납득될 때는 오히려 건설은행이라든지 이런 걸 팔겠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홍콩 은행 쪽 홍콩 지수
롱이다 이렇게 전략을 세워드리고 있고요. 어제 좀 변동성을 확대하긴 했었는데 그건 눌림목 같아요. 여전히. 예. 네. 그다음에 이게 헝다 문제도 제가 항상 헝다하고 난리를 치는데 간단히 얘기해서 중국 정책이나 이런 흐름 보면 이 중국 전력 건설 이 그래프 모양 보세요. 우리나라 꼭 IT 보는 것 같아요. 네. 뭐 LG이노텍이나 DBI텍 보는 것 같습니다. 견주예요. 예. 네. 그러면 아 이것 때문에 그 왜 그랬을까 했더니 이제 이게 나왔어요. 그 다음에 아 이제는 헝다 건설 부분을 얘네들은 다시 12,000km의 고속도로 철 추가 건설. 여러분들이 체감이 안 되겠지만 12,000km라는 이게 유럽의 모든 철도 합쳐도 더 많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이즈의 성장률을 다시 하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관련된 또 전략 그리고 제가 항상 강조하는 게 있습니다. 그럼 공포한테 물어보자. 네. 어저께 공포 요 25불도 돌파를 못했어요. 어저께 22불 찍고 음봉이더라고. 그래서 아 지금 나스닥 급락했는데 요번에 요 12월 3일 날 이 고점을 뚫으면 진짜 공포가 가겠다. 그런데 어저께 22불 찍고 18불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현장을 쭉 보니까 이프문이에요. 우크라이나. 그럼 저는 우크라이나는 아니다. 그 다음에 그 전쟁 날 거라면 그냥 저렇게 노이즈를 시키지 않습니다. 그래서 아 바이든 대통령이 지금 굉장히 답답하구나라는 생각만 듭니다. 네. 오히려 푸틴은 시진핑 눈치 볼 거니까 이제 오히려 3월 달까지는 전 북경 올림픽까지는 이 문제를 3월 되면 싹 없어질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또 유가 변수라든지 공포 지수 변수라든지 보니까 이건 아닌 것 같고 그래서 이번 대반등 그러니까 오늘 우리 시장은 이제 어저께 오늘 해서 이게 공포가 나오지 않았습니까? 네. 그거를 저는 오히려 그 27일 엔솔 상장 이후에 제거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오늘 미국 시장 대반등 에너지를 우리 시장은 삼성전자 IT가 얼마나 에너지를 주나 거기에서 결판이 될 것 같아서 이 그림. 네. 삼성전자 이번에 제가 삼성전자는 75,000원, SK는 12만 원까지 눌림목 거기서 터닝 포인트를 잡아 보십시오 했다면 그걸 확인하는 날 같습니다. 요걸 확인하는 오늘 날이고. 정말 예. 돌려낼 수 있을지. 예, 오늘 네. 그래서 종합주가 지수는 2,850과 2,900을 빨리 돌려놓는 거. 삼성전자는 8만 전자 기대하지 않습니다. 77,000원. 그러니까 75,000원 기준으로 2,000원 정도 에너지가 나오나. 요거 갖고 판단해 드리죠. 네. 좀 파생 시장은 어떻게 보셨어요? 그래서 네. 제가 이 행사 가격한테 물어봐요. 네. 그 위클리프 365가 환산 지수를 2,750입니다. 네. 그러면 제가 이거를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그냥 100만 원어치 사보면 지금 공포라면 이게 거의 303배에서 5배 이상 나와야 돼요. 그런데 이 100%밖에 안 나와요. 아니 위클리 이게 100%가 어딘데 주식이 위클리 옵션 100은 그냥 기본 파동입니다. 예? 그 이게 요새 공포라면 10배에서 더 20배도 했어야 나와야 돼요. 돼요. 그런데 네. 어제 오늘 위클리 환산 지수 365를 계속 0.8에 사보아 갖고 있는데 이게 금요일 날입니다. 더블 갔다 원위치. 어저께도 그렇게 빠지는데 올려놓고 죽여버려요. 그래서 실제 발 담가 보니까 이거는 매도세, 이거는 그래서 2,750은 튼튼하구나. 이렇게 이 행사 가격을 매매해 보니까 네. 그러니까 공포지수 매매해 보니까 그다음에 또 현장에서 또 유가 관련된 종목들 엑슨모빌 매매해 보니까 반대로 가잖아요. 네. 그래서 시장은 이 행사가 2,750을 불가능하다 보고 거기서 오히려 떼는 에너지가 매수한 에너지보다 이기는구나. 그리고 이제 중요한 거는 그러면 대반등 에너지가 어느 정도 나와야 뭔가 안도랠리가 나올 네. 거 아니에요. 저는 그게 엔솔. 상장 이후. 엔솔이 결정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목요일이 분기점이 될 수가 있는 거네요. 그래서 엔솔 이후에 LG화학을 자꾸 들여다봅니다. LG화학과 어떻게 이 롱숏이 롱숏이 나오냐. 바뀌는지. 네. 그래서 제가 지금 시장은 여러분들이 이제 전에 영화 한번 보신 적 있습니까? 그 유명한 그 좋은 놈? 좋은 나쁜 놈, 이상한 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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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봤죠. 예. 저는 우리 주식시장 그렇게 구분해야 된다고. 좋은 그래서- 놈과 나쁜 놈과 이상한 놈으로요. 아니 매수해야 될 종목, 매수하지 마 종목, 관망 냅둬요 종목. 그냥 네. 냅둬요 종목, 매수해야 되는 종목, 그 다음에 하지마 종목. 이게
이 세 가지가 지금 지배하고 있는데 네. 저는 상반기에는 6월 달까지는 매수 대상은 IT에만 집중하라고 계속 이제 그리고 네, 전차 말씀 군단만 주셨죠. 집중하고 네. 그다음에 작년 10월 11월부터 주도주는 바뀌었다라고 제가 누누이 강조하는데 제가 하지마 종목으로 이런 그림을 그려드렸을 겁니다. 작년 10월 11월에 그때 메타버스니 게임이니 오징어 날 이거 완전히 반토막 날 때니까 조심하시고 오히려 메타버스 할 때는 LG 이노텍이나 DBI 그게 진짜 시스템 반도체가 메타버스 환경을 만드는 거니까 이걸 알아 있다면 이미 다 확인됐거든요. 네. 지금. 그래서 11월 달과 1월 달에 롱에서 숏으로 바뀐 거, 숏에서 롱으로 바뀐 거. 그러니까 전체를 보지 말고 이 부분에, 그러니까 이 다중우주 세상에서 그냥 전체보다 부분의 섹터에만 집중하는 게 지금 굉장히 중요한 시장인 네. 것 같은데 여러분들 한번 보세요. 비트코인이 꼭지가 딱 11월입니다. 83,000원. 네. 제가 그때 10월, 11월 때 에코프로 BM, 첨보, 그다음에 위메이드 이런 것들 이 월봉으로 보십시오. 거의 상승폭의 반토막까지 반까지 급락할 수 있으니까 하지 말씀 마세요. 주셨죠. 네. 그러면 여러분들 그 9,000원과 15만 원의 반토막이 83,000원인데 지금 그거 다 왔습니다. 벌써 그걸 15만 원, 12만 원대 판단하셨어야 되거든요. 이제는 이거는 이제 할 수 없습니다. 당하신 분들은 기다리셔야 돼요. 버텨야 되는. 예, 그러니까 냅둬요. 네. 대반도 기다려야 되고 위메이드도 끔찍해요. 아우, 네. 이게 벌써 아직도 부러지고 있는 모양이거든요. 그러면 이거에 대한 또 디프리 파동을 자꾸 노리시는데 네. 그냥 6월 달까지 쳐다보지 마세요. 그냥 디프리 파동은 선수의 영역이고 오히려 제가 이 시젠 보세요. 여러분들 이때 이것도 똑같은 느낌입니다. 9,500원과 16,000원에 반토막된 가격이 85,000원입니다. 네. 근데 실제는 이거 48,000원까지 빠졌어요. 아우, 그렇죠. 끔찍하게 빠지거든요. 그리고 제가 55,000원부터는 이제 하도 됩니다라고 해드렸어요. 왜? 그때 하나 끌개가 있었죠. 상속을 주는 재료. 그래서 대주주가 상속을 줍니다. 그럼 대주주가 제일 잘 알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 상속 때부터는 이거는 주식을 사라는 겁니다. 근데 실제 55,000원인데 48,000원까지 빠졌다가 오히려 오미크론 덕분에 8만 원까지 갔고 맞아요. 요새는 55,000원 아래선 사서 75,000원 그러니까 이 그래프를 보시면 이제 바닥 패턴이 나왔어요. 그래서 오히려 이제는 오히려 55,000원과 그 아래는 사갖고 75,000원, 8만 원 파는 이제는 트레이딩 종목이 됐습니다. 그러면 지금 메타버스니 실적 금리 인상 시기에 바이오나 실적이 안 되고 매출이 안 되는 종목은 그냥 분기 실적 2번을 확인하는 게 정답이고 네. 오히려 지금 제가 전번 시간에서 가장 중요하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실적. 지금 실적이 어마무시하게 증가하는 네, 네. 종목. 그게 오늘 시간에서 하이스트리 상한가를 쳤더라고요. 영업이익이 1000%가 늘었습니다. 역시 실적이네요. 예. 네, 네. 그러니까 요새 가만들 종목들 보면 그런 종목들이 막 움직입니다. 그러니까 실적 단위, 매출 단위 증가하는 기업들. 그게 딱 보면 시스템 반도체라든지 차량 반도체 외에는 없습니다. IT를 중심으로. 예. 네. 그리고 저는 이쪽은 또 냅둬요 스타일로 두고 있습니다. 지금 바닥이라고 생각해서 이제 수주해 갖고 되는데 요새도 수주 안 해서 다시 원위치했어요. 그리고 이거는 냅두세요. 여기는 관망하면서 좀 지켜봐야 되는군요. 그러니까 지금 상반기에는 IT 집중해서 이게 한 타임 끝난 다음에 그 다음으로 가는 때까지는 이거는 냅둬요. 그냥 네. 물린 거 그냥 평가손은 냅두시고 어떻게 뭘 하겠다고 생각을 하지 않는 게 낫지 않겠나. 추가 물 타는 것도 냅두시고 그냥 네. 그냥 흘러 보내고 방치해도 도는 종목들입니다. 네. 이런 종목들이 뭐 수소 쪽, 대우조선해양, 뭐 그다음에 건설주들 이런 것들인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마찬가지로 요새 농심이 막 올라옵니다. 방어 성격이기도 하고 그렇죠. 예. 네. 이것도 농심도 작년도에 27, 8만 원대 사서 요때 팔아드리지 못했어요. 40만 원 돌파하자. 근데 결론은 뭐예요? 쌍바닥 주고 지금 이제 가려고 그러지 않습니까? 요새는 이쪽 관련주의 에너지가 상당히 특화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또 관망인가 아니면 그냥 지켜보는 건가요? 매수하신 분들 그냥 바이 앤 홀드. 예. 네. 그래서 결론 내리면 상반기는 IT에 집중하자.
짧게 에너지 솔루션 상장 관련한 그 이후는 그러면은 좀 확실히 시장에 나아질 수 있다라고 보세요? 그거는 시간 관계상 그러니까 에너지 솔루션 상장 때 저는 3일 안에 고점 찍을 거라고 봅니다. 아, 그래서 네. 70조에서 100조 사이 되면 매도하시고 네. LG 화학을 들여다보십시오. 그래서 그때 롱과 숏이 바뀌는 그 네. 자리를 봐야 되는군요. LG 화학은 61만 원과 65만 원이 항상 매수 시점이 아닌가. 다음 시간에 그 기준이 왜 나오나는 다음 시간에 네. 제가 자료화시켜서 브리핑을 해드리겠습니다. 상장하고 또 금요일에 나오시잖아요. 그렇죠. 그때 또 에너지 솔루션 관련한 이슈 자세하게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역시 전차군다 특히나 이제 IT에 집중한 실적 시즌에 맞춘 진짜 전략에 대한 또 도움 말씀 들어봤습니다. 다인경제 이승조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네, 수고하십시오.